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발음 우리 아이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많죠. 이제 영어가 미국에서만 쓰는 영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하게 쓰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 쓰는 어떤 특정한 억양 이런 것들도 고유의 특징으로 봐야 한다. 인도 영어, 뭐 한국 영어, 중국 영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라의 그 나라 사람들의 또 특유의 발음들을 이제 고유한 그런 발음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꼭 미국 발음을 따를 필요는 없다. 또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주로 시청자분들이 초등학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정말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발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물론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다양한 나라의 특이한 발음들이 좀 존재하고요.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각자 고유한 어떤 특유한 발음들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은 기초학습자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초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표준 발음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고 더 많은 인구가 쓰는 그 영어의 기본적인 발음들을 좀 습득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영어 교과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수능 영어나 뭐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거에서 리스닝들이 좀 영국식이나 뭐 호주식도 이제 요즘엔 섞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식 발음을 좀 많이 듣고 연습을 하고 많은 문제집이나 이런 교재들에도 사실 미국식 발음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이 되는 한 가지는 좀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뭐 호주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발음을 하나를 잡고 기초학습자들은 반복적으로 그 발음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음의 기준을 잡는 것, 표준 발음을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기준을 잡는 것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발음 문제는요. 우리가 단순히 스피킹을 할 때 제 발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아웃풋의 영역으로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발음의 중요성은요. 사실 듣기에 있어요. 일단 이 발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발렛 파킹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발렛 이렇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T 발음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요 발음은 발레이 요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렛이라고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발레이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사실 우리가 마요네즈 이렇게 내음절로 된 단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요것도 사실은 메요네즈 이렇게 강세만 좀 다를 뿐이지 미국식, 영국식 전부 다 메요네즈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글리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들었을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스피킹 받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발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말하기,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음의 관점을 보실 수도 있지만 기초학습자한테는 사실 듣기 영역에서 이 발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어떤 발음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면 사실 발음의 문제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발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발음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인데요. 사실 우리 기초학습자들은 파닉스에서 개별 단어의 그 발음을, 그러니까 음소라고 하죠. 음소라고 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발음을 아는 것, 그 소리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문장 전체를, 개별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억양이라든지 강세라든지 또는 연음, 이것까지를 전부 다 발음의 범위로 본다라고 하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닉스 단계를 넘어가서 문장을 읽어낼 때 우리가 얼만큼 유창하게 읽어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내는 소리와 속도와 억양,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면서 상대방의 소리를 이해하는 거, 이 지점까지를 우리가 기초학습자들한테는 좀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우리가 발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발음 중요하지 않아요. 뭐 T 발음을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영어를 읽기만 하면 되고 의사소통이 되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성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학습자들은 조금 표준화된 발음, 소리를 정확한 음소, 정확한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소리를 우리가 체화해서 그것이 스피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건 대충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자라고 하면 사실 뭐 발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문제 없으면 발음은 괜찮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미취학 친구들,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 소리들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처음 들을 때 기왕이면 정제된 소리들을 좀 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날 것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험 영어를 위해서 우리 원어민들이 스크립트를 쭉 읽어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앵커들의 소리,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소리들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자가 어떻게 생긴 글자를 이런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 이것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표준 발음들을 아이들이 많이 듣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지니쌤이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